일본 제철이 이제 USD 매각 불허 결정을 결국 소송에 걸기로 했어요. 사실 이거 소송을 건다 하더라도 이기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긴다 하더라도 이게 원래 이런 거는 뭐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나면은 기회비용 잔뜩 물리고 그 다음에 뭐 그때 되면은 철강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거 별로 실익이 없는 장사예요. 근데 이제 이건 정말 명백하게 부당하다, 그리고 우리 많이 마음 상했다라는 거를 미국에 보여주는 거죠. 미국에서는 어차피 안 해줄 건 안 해주더라도 뭔가 좀 아이고 마음 많이 상했구나 그러면은 어이구 많이 아팠어, 비록 자기가 때렸더라도 아이고 많이 아팠어 그러면서 약이라도 좀 발라주는 척이라도 해야 할 텐데, 거기다 대고 트럼프의 US일은 관세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. 이걸 왜 지금 파냐, 미쳤냐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관세를 매기면, 보편 관세를 빵 매겨버리면은, 이제 전 세계 지금 철강이라는 데가 이제 지금 USD를 사는 일본이, 그 다음에 우리 포항제철 있고, 그리고 사실은 지금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밀어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포항제철이 오죽하면 힘든 상황인데, 여기에 또 이제 보편 관세를 빵 때린다. 그러면은 미국으로 들어오기가 힘들어지겠죠. 지금까지 100원에 팔던 거를 갑자기 200원 받겠다 그러면은 못 파는 거니까. 그런데, 이렇게 되면은, 그러면 USD는 더 좋아질 것이냐. 보통 이제 관세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목으로 쓰이는 거니까 그럴 수 있죠. 근데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거는 한시적입니다. 그 한시적으로 보호해서 경쟁력을 키운 다음에 다시 경쟁을 해야지, 영원히 이 안에 가둬놓으면은 그냥 망하는 지름길이에요. 이건 관세하고는 다른 거지만은 미국 조선 사업이 망한 이유가 똑같은 겁니다. 미국 안에서 장사할 거면은 미국 안에서 만들어야 된다. 외국에선 못 만든다. 딱 이래놓으니까 그냥 니나노 그러고는 놀아버린 거예요. 그리고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. 그래서 트럼프 스스로 우리 군함 필요한데 군함 못 만든다, 지금 이런 자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고, 어쨌거나 진정 USD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것도 결국은 자존심이에요.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위대했던 회사 USD이다. 이 USD를 다시 위대하도록 만들기, 빠르게 일어날 수, 오래 안 걸린다. 국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건데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입니다. 이게 경제적으로 현실적인 얘기냐, 맞는 얘기냐, 그건 쉽지가 않아요. 왜냐, 관세의 장벽에 지금 우리도 사실은 중국산을 두고 반덤핑 관세를 언급해야 될 정도로 중국의 덤핑은 좀 어마무시합니다. 그렇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없는데 관세만 갖고 막는다? 그러려면은 관세를 좀 많이 매겨야 될 겁니다. 지금 얘기하는 수준 10%, 모든 수입품의 10% 내지 20%의 보편 관세를 하겠다? 중국에 대해서는 60%를 하겠다? 이거 갖고도 모자랄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가 하면은 간밤에 뉴욕 증시가 초장에 좀 올랐어요.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트럼프의 대선 공약은 10% 내지 20%의 보편 관세였다. 모든 수입품에 다 관세 매기겠다, 이거예요. 공약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. 뭐 이거저거 복잡하게 하면 안 돼. 딱 임팩트 있게. 이거였는데 이게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특히나 중국하고 관계를 좀 생각을 해서 보편 관세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핵심 물품에 대해서만 선별해서 관세를 매기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. 근데 그래서 이제 시장은 반색했죠. 이러면은 관세 생각보다는 괜찮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막 오르기 시작했는데, 그때 그 증시 오르는 게 싫었든지 아니면은 워싱턴 포스트가 싫었든지 트럼프가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. 또 워싱턴 포스트 이 나쁜 놈들 또 뻥친다고, 가짜뉴스라고, 그런 생각한 적 없다고 직접 반박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. 일단은 보편 관세가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남아있긴 합니다. 중요한 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결정한 겁니다. 이건 트럼프가 결정한 게 아니라 바이든이 결정한 겁니다.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이 결정을 할 때 안보 라인에 모두, 그 다음에 재무장관까지도 반대했었어요. 이거 일본하고 계약한 거 계약대로 해줘야 된다라는 게 바이든 정부에서도 참모 다수의 견해였어요. 정말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이거 못하게 한 거거든요. 그리고 트럼프도 국내 정치적인, 결국 자존심 얘기하고 있잖아요. 국내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문제는 좋습니다. 캐나다도 괄시하고
일본도 괄시합니다. 근데 중국과 싸우겠다.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일본이 당장 미국을 적대시하지는 않을 겁니다. 그런데 트라우마가 하나 남죠. 미국은 동맹국이라고 피 뽑아갈 때는 언제고 정작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지네 국내 정치 논리로 동맹은 아랑곳하지도 않네? 그리고 일본뿐만이 아닙니다. 전 세계 나토의 회원국 유럽에서도 그리고 나토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. 옛날에 아베가 트럼프 만나가지고 그렇게 딸랑거리고 이시바도 뭐 손정이 보내가지고 막 1,000억 달러를 떠안기고 다 소용없구만. 미국 저 동맹이라고 봐주는 것도 없고 동맹도 그냥 짱 손절하는구만. 이게 모든 나라들의 각인되는 순간 어느 날 그게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이 절실하게 동맹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과연 미국을 도와줄 동맹이 있는가? 전 세계의 모든 패권 국가들이 망하는 트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. 동맹을 착취하는 거예요. 결정적인 순간에 동맹이 없습니다. 그 앞에서 굽신굽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로 도와줘야 될 순간에 돕지 않아요. 트럼프는 지금 뭐 대체적으로 보면 국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인기 있겠죠. 제가 미국 국민이라도 가슴이 막 벅차오를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. 이게 과연 미국의 국익이 도움이 될지. 예.